안녕하세요. 요즘 봄이 와가지고 꽃이 만발하고 꽃이 피었다가 핀 꽃은 지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런 속에도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계속 돌아갑니다. 시계바늘이 계속 돌아갑니다. 시계바늘이 돌아가면 뭔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진 게 뭐 이런 시간이 계속 흐르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한잔 하기도 하고 두 잔 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계바늘이 신유씨 노래더라고요. 신유씨 노래. 그런데 이 시계바늘을 연주를 할 때 지난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분음표를 왼손 쿵짝을 4분음표로 연주를 하는 게 듣기가 좋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목가춤마디 두 박자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오른손만 연주하고 솔라도 마디 처음부터 이제 쿵짝이 들어갑니다. 자, 두 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요 노래 이것을 만약에 왼손을 반박자로 쿵짝쿵짝 하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 유튜브에 보면 왼손을 뭐라고 그러나 연주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숙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짜장면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짜장면 이야기만 한다고 뭐라서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음식이 약간 칼칼하고 매운맛이 들어가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옛날에는 어릴 적에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중국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고춧가루를 조그마한 용기에 담아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넣어 드시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양식을 먹어도 김치가 있어야 되고 짜장면을 먹어도 김치가 있어야 되고 이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가수나 연주자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곡 선곡을 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관객들이 다 좋아하리라고는 꿈도 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연령층을 생각해야 되고 그 연령층들이 좋아했던 히트곡이 뭔지를 검색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코디언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했다 하면 이거 나오잖아. 이거 나오잖아. 우르르 열풍아. 아코디언 하는 사람 했다 하면 이것도 이거 나오잖아.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코디언이 한국 사람들은 아코디언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는 사실은 전자올겐이에요. 그런데 전자올겐 소리가 이 아코디언 소리하고 비슷한 음색이 많거든요. 옛날에 아코디언을 본 사람들은 뭐 동동구르무 장수 음악을 감상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코디언. 왜? 아코디언을 연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전자올겐 음색과 아코디언 음색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코디언 음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전자올겐은 일단 리듬 박스를 켜니까 쿵짝쿵짝쿵짝 이러잖아요. 그 아코디언은 또 쿵짝쿵짝이잖아. 쿵짝쿵짝. 쿵짝. 이러니까 전자올겐의 영향을 받아서 아코디언 악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자올겐과 아코디언의 차이점은, 전자올겐은 일단 방구석에서 해야 돼. 어떤 홀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와 연결되어야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아코디언은 전기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편리하고 장소에 제한이 없으니까, 아코디언의 편리성이 있으니까 아코디언의 그 장점대로 좋은 부분들이 많죠. 좋은 부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왼손은 주로 4분음표일 때 쿵짝으로 연주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계 바늘이라는 노래는 쿵짝보다는 4분음표 쿵짝이 아니라 4분음표 쿵, 4분음표 짝, 4분음표 4분은 4박자니까 4분음표가 한마디에 4개 나오잖아. 그러면 맞네 이게. 요렇게 할까?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첫 박자가 쿵, 두 번째 박자가 짝, 세 번째 박자가 쿵, 네 번째 박자가 짝. 요렇게 연주를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음표를 쿵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4분음표를 쿵짝 나가면 이 쿵짝 소리에 멜로디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곡에 훼손이 일어난다. 원곡이 흐트러진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기가 태어나서 아이고 예쁜 딸내미 엄마가 여기에 돌 지나고 그러면 딸이 귀한 집안에서는 막 집안에서 막 선물 사들고 오잖아요. 아이고 예쁜 딸내미. 애기가 원판이 애기가 화장할 리가 없지. 그렇다면 애기가 초등학교 입학한다 그러면 막 집안에서 그 큰 집안에서 딸이 하나니까 선물을 막 해주잖아요. 근데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되게 예뻐요. 그러면 특별히 핀을 꽂고 그 경상도에는 도삽이라 그래. 도삽을 안 지겨도 이래 뭔가 도삽이란 말이, 그러니까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 만들려고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것을 도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꾸미려고, 예쁘지도 않는데 막 예쁜 것처럼 이렇게 막 시장을 하는 것을 도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도삽을 지기는 거야. 그냥 애기 자체로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 예쁜 애기를 그냥 세수 깔끔하게 하고 머리 딱 묶어서 학교 보내면 100점인데 엄마의 욕심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핀하고 머리띠하고 스카프하고 코 닦는 수건은 색깔 있는 수건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왜? 코를 닦으면 누렇게 색깔이 변하잖아. 근데 이 딸내미 엄마는 더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얀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달아줘. 코 닦는 거. 옛날 코 많이 흘렸으니까. 그렇게 막 꾸미면 애가 본질인데 애가 어디 갔는지 이 멋을 부리는 것 때문에 파묻혀 버린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것처럼 연주를 할 때 멜로디가 뚜렷하게 드러나오게 하는 그것도 기술이다. 기술. 그러니까
들으세요. 솔라도 솔솔라솔 이해가시죠? 자 다시 솔라도 솔솔라솔 이해가시죠? 이렇게 오른손 쪽에 멜로디가 정확하게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멜로디가 소리가 선명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베이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이게 뭘 위한 연주인지조차도 모르게 막 이렇게 표가 확실히 나죠. 표가 확실히 나죠. 자 다시 한 박자씩. 소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취향도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그러나 연주자는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 것이 엄마가 밥을 지을 때 반찬을 어떻게 만들면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연주자는 내가 어떻게 연주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청중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아기들에게 도움이 될까 힐링을 시켜드릴까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연주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쿵짝짝을 했는데 이 쿵짝 이제는 왼손을 한 박자로 할 때는 오른손이 이제 쿵짝짝을 잘해야 돼요. 쿵짝짝 왼손을 한 박자로 반주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느 부분에 이래 너틀 한번 너틀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이 어쨌단 말이고 자 여기에서 왼손이 한 박자로 하니까 너틀 한번 랄랄랄라 솔솔 미렐레 미솔 미레 도 요럴 때 왼손 하나에 오른손 두 개가 들어가거든. 그 오른손이 쿵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계 바늘은 이걸 뭐라 하나 애드립 간주 요게 좀 어려워요. 여기 어렵다. 왜 이리 틀려? 긴장했나 봐.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16분을 빼고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라솔라도라도 솔라도 도레미 솔라솔 라솔미라 도레도 여기 말고 여기 솔솔라솔 여기에서 16분표가 바로 나오니까 연주하기가 어려워. 봐이 솔솔라 도레미레미라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손이 왼손 하나 쿵 할 때 오른손은 두 개씩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때까지 우리가 흘러간 옛 노래 연주 아코디언 프로에서 볼 때에 오른손 16분음표 4개짜리 한 박자리 4개짜리 쿵짝으로 두 개 연주했잖아요. 그죠? 두 개.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단지 박자의 기호가 흘러간 옛 노래에서
8분음표를 왼손이 4분음표로 바꿔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시계바늘이 엄청 제가 알기로는 빠른 노래거든요. 왜? 시계바늘 이게 느린 것 같아도요. 시계바늘 무슨 일하면서 그 옛날 그 탁상시계 있잖아요. 요즘 시계 소리도 잘 안 나대. 탁상시계 째깍 꼭 그 다이나마이트 똑 터질 것 같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째깍 이러잖아요. 그거 듣고 있으면 사람 정신이 몽롱해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 한 박자로 했을 때 노래가 정상적으로 흘러가. 왼손을 반박자로 하면 노래가 정신이 없어. 이렇게 정신이 없이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왼손을 한 박자로 해주면 노래가 똑같은 빠르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여유가 생겨요. 자꾸 헷갈리네. 이 노래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왼손이 한 박자로 쿵짝 반박자로 한다면 쿵짝 4분음표를 연주하면서 왼손이 쿵에 내가 느끼기에는 쿵짝으로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쿵짝 왜? 4분음표는 본래 쿵짝이잖아요. 4분음표 왼손 반주를 할 때 쿵짝 했던 것을 8분음표 두 개를 한 박자로 연주하는 게 4분음표 연주예요. 이런 곡의 대표적인 곡이 어떤 게 있어요? 왈츠가 있잖아요. 왈츠 쿵짝짝 제가 잘 가르치잖아요. 왈츠 행복이란 그런데 왼손이 4분음표로 쿵짝짝 하잖아. 요걸 왼손이 반박자로 쪼개버리면 이것을 한 박자로 요거와 느낌이 다르잖아. 또 쿵짝짝 4분음표 하나를 쿵짝짝으로 연주를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박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몇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계 바늘이 예쁠 때가 있고 시계 바늘이 정신이 없을 때가 있고 시계 바늘을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 사람마다 이 시계 바늘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유 씨가 노래를 지을 때 이 시계 바늘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사는 게 뭐가 별게 없어. 별거 많잖아. 살아보니까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80 넘어가 보니까 다 화무시비롱 다 지나가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는 거지. 뭐 장관도 해보고 대장도 해보고 쫄병도 해보고 그거 다 해보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별게 아니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면 그 왜 아들 딸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래? 왜 의사 시키려고 그래? 왜 판검사 시키려고 그래?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 젊을 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였잖아요. 세상의 전부였잖아요. 지금 돈 벌고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음악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다 보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지, 왜 선진국이 되면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운동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운동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서예도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글자를 그리는 거니까.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대학교 가기에 급급하고 집 사기에 급급하고 차 사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 왜? 머릿속에 포인트가, 나는 10번 찍어야 돼. 왜? 저 아가씨하고 꼭 결혼해야 돼. 그 총각에게 그 머릿속에 뭐 다른 게 들어갈 빈틈이 있나요? 없죠. 없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이 연주를 할 때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 안 먹고, 살면서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 욕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니 그렇잖아요. 똑같이 경쟁을 하면, 우리 경쟁 사회잖아. 경쟁을 하면 내가 앞서면 친구는 뒤쳐져야 되거든. 친구가 앞서면 내가 뒤쳐져야 되니까 악을 쓰고 따라 붙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라고. 술 한 잔에 실험을 털고, 이놈의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술을 안 마셔서 다행인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 술을 마셔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이것처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삶을 표현하는데 그거 있잖아. 돼지고기를 찌개에 넣고 돼지찌개를 끓여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를 삶아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에 창자를 빼가지고 창자 안에 든 거 다 뽑아내고 우리 뭘 집어넣어서 먹는 순대를 좋아하는, 각양각색으로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왼손 반주를 다양한,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인데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찢어도 먹고 볶아도 먹고 순대 채워도 먹고, 뭐 족발이 좋다, 뭐 등심이 좋다. 저는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해하세요. 또 돼지머리는 따가지고 절하는 데 갖다 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잖아. 그것처럼 시계 바늘이라는 노래를 연주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곡을 다양하게 요리를 한다. 이 시계 바늘을 돼지라고 봤을 때 다양하게 요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4분음표를 쿵짝쿵짝쿵짝 했지만, 지금은 4분음표를 쿵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분음표 연주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 있잖아. 이런 노래 있잖아. 이런 노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요게 한 박자 연주하는 거잖아. 요거는 소리가, 멜로디 소리가 확 살아나잖아요. 그죠? 왜? 멜로디를 4개를 치니까. 그죠? 확 살아나잖아. 이 왼손을 쿵짝으로 치면, 어디 갔어? 이 쿵짝 때문에 오른손 멜로디가 약간 묻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주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아, 맞다. 돼지고기 그 캠핑 가면 바베큐 해 먹잖아.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가지고 속도 목욕시키고 끝도 목욕시키고 큰 나무 막대기에다 달아 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바베큐 그저 각 지역 행사할 때는 그 바베큐 장사가 꼭 따라붙더만 그 기름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꼭 그저 온열에 그 우리 일할 때 이마에서 땀 흘리는 것처럼 기름이 뚝뚝 기름이 빠지면 고기가 담백하다나 어쨌다나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시계바늘이라는 곡을 찌개도 해 먹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바비큐도 해 먹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는 법을 익혀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법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잖아요. 기술. 이해가시죠? 멜로디가 쫙 살아나잖아. 이걸 쿵짝으로 연주를 하면 4-3-2-3 연주하면 노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쿵짝 소리에 오른손 멜로디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애기 말씀드렸죠. 애기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간다고 막 머리핀 하나만 해도 되는데 머리카락이 안 흘러내리는데 멋지긴다고 2개, 3개, 4개, 5개, 6개 꽂고 핀 꽂고 머리띠, 스카프, 코딱지, 손수건 막 정신없이 떡칠을 해서 담백한 연주 그리고 노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들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길 안 잃고 잘 왔는데 왜 이렇다고 미련 따윈 없는 거지 후회도 없는 거지. 세상에 이 완전 어떤 이데아를 그려놓고 있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쪼매날 어릴 때는 어릴 때 걱정, 자라면 자랄 때 걱정, 총각은 장가갈 걱정, 처녀는 시집갈 걱정, 결혼하면 이제 집 걱정, 차 걱정, 직장 걱정, 온갖 걱정 속에 무더기로 살다가 정년퇴직했어. 정년퇴직하면 왜 걱정 없어? 남자는 마누라 눈치 보고, 남자는 마누라인데 돈 탔어야 되고, 돈 벌 때는 뭔가 여유가 있었는데 시시콜콜 이제 마누라인데 돈 탈라 그러면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치매가 안 걸리는지 몰라 남자분들은.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세계를 추구를 해야 된다. 다른 선생이 요게 한 박자를 기본 연주를 할 줄 아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이 별빛 같은 너의 사랑인가? 바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느 게 나은지 구분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설로락 곡이잖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그런데 왼손으로 설로락 3개짜리를 한 박자로 연주할 줄을 알아야 돼. 그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돼. 이렇게 오른손 막 화음 아르페지오를 넣을 수가 있거든. 왼손이 이러면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악기의 원리는 왼손이 단순하면 오른손이 복잡하고, 오른손이 단순하면 왼손이 복잡하고, 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멜로디가 복잡하면 왼손을 단순하게, 멜로디가 단순하면 왼손을 좀 복잡하게, 서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거죠. 오른손이 복잡하면 왼손을 단순하게, 오른손이 단순하면 왼손을 복잡하게.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음악의 기본 원리. 여러분들은 그 클래식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클래식은 가요보다 쉬워요. 몰라서 그렇지. 겁이 나서, 클래식 그러면 겁이 나서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클래식이 더 쉬워요. 모르겠다고? 바이. 연주하는 게 시계바늘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숙달시키면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화음을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르페지오 연주법이에요. 아르페지오 연주법. 그래서 이런 걸 알려고 하면 계명 읽기를 안 하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왜? 멜로디는 있는데 시계바늘에서도 막 이렇게 꾸미잖아요. 이게 아르페지오 화음 연주를 할 줄 알아야만 아르페지오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시계바늘 악보에는 이런 게 없는데 계명 읽기를 통해서 화음 잡는 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연주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냥 화음이 좋다고 해서 화음 연주 악보는 아코디언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 읽기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계명 읽기. 선생님이 계명 읽기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아셨죠? 오늘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왼손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반주로 어떤 곡이든지 연주할 수 있는 이것은 4분음표 콩짝이에요. 그죠? 맞죠? 맞죠? 이렇게 왼손을 안정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8분음표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묶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시계 바늘도 연주하다가 왼손을 반박자로 쿵짝을 할 때가 있고 한 박자로 쿵짝 할 때가 있다. 어디? 시계 요런 데는 쿵짝쿵짝 해주면 또 맛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공연하는 용이냐 아니면 실내에서 연주용이냐에 따라서 또 반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쿵짝 연주하는 법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왼손이 복잡하면 오른손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왼손을 단순하게 하면 오른손을 화려하게 연주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법을 배워가기 위해서 일단 이 왼손 반주부터 한 박자로 연주하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손이 한 박자로 쿵짝 하나 둘 셋 넷. 박자 읽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박자로 쿵짝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로 연주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버님 진지 드세요. 아버님 젓가락 하나 줘 이러면 아빠가 젓가락 하나 줘, 한모 줘 안 그러잖아요. 젓가락 하나 줘봐, 젓가락 줘봐 이러잖아요. 그때 아들이 젓가락 하나만 쓰고 아빠 젓가락 이러면 이놈의 자식이 젓가락 하나로 뭘 먹으란 말이고 고구마 삶았나? 고구마 익었나 볼 때 젓가락 2개 가지고 안 찔러보잖아. 하나 딱 꼭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젓가락 이러면 그럼 젓가락 2개 줘야 돼. 2개를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2개를 한 모라 그러잖아. 하나로 생각하잖아. 그것처럼 젓가락을 2개를 사용할 때가 있고 뜨거운 고구마 먹을 때는 2개가 있으면 하나 가지고 찔러서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고구마 크면 하나 찔러서 먹다가 이 무게 때문에 쭉 따라 내려와서 손에 퍽 찍히면 손 뜨거워서 난리 나거든.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젓가락 생각하면 2개를 생각하지 하나를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머릿속은 젓가락 주세요 그러면 2개 줄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젓가락 주세요 하나 갖다 주면 아래 위로 쳐다보잖아. 이 젓가락을 하나로 어떻게 먹으라고, 반찬을 어떻게 찍어 먹으라고. 내가 젓가락 2개 있으면 콩도 찍어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박자라는 것은 음악에 따라 왼손이 한 박자에 하나를 연주할 때가 있고 한 박자에 2개를 연주가 할 때가 있고 한 박자에 3개를 연주가 할 때 반주를 넣을 줄 알고 한 박자에 4개를 넣을 줄 알고 반주 말이에요. 반주. 자 그러면 몇 개 했어요 지금? 한 박자에 지금 왼손이 4개 들어가잖아. 쿵짝쿵짝. 4, 3, 2, 3. 이렇게 넣을 때도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특히 저 물 건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거 왼손이 주인인지 오른손 멜로디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연주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된다. 왼손이 한 박자에 한 번
왼손이 두 번. 왼손이 세 번. 왼손이 네 번. 요거 네 개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선생님이 저는 악보만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와. 돼지고기 먹고 싶다. 알았다. 삼겹살? 엄마는 왜 삼겹살밖에 모르나? 이게 이제 아들이 먹고 싶은 돼지고기가 종류가 메뉴가 다르다는 거잖아. 엄마, 돼지고기 족발. 알았어. 엄마, 돼지고기. 뭐 먹을래? 엄마가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야 엄마는 족발밖에 모르나 이런 소리 잔소리를 안 듣는 거야. 뭐 먹을래? 이러면 엄마 그 있잖아. 왜? 그 있잖아. 그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엄마가 뭐 족발, 삼겹살 이래 엄마가 메뉴를 쭉 들이대는 거야. 왜? 엄마가 아는 만큼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연주를 할 때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한다. 이걸 어떻게 연주하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주해 볼까요? 그러면 왜 그 4분음표 쿵짝으로 한번 해봅시다. 8분음표 쿵짝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습하는데 한 박자에 4개짜리 한번 해봅시다. 쿵짝쿵짝. 이렇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계 바늘이라는 곡을 가지고 시계 바늘 왜 시계에 있는 시간을 가리키고 분을 가리키고 초를 가리키는 이걸 왜 바늘이라고 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바늘이라고 했을까? 바늘 아픈데 바늘 그러면 뭔가 바늘 그러면 주사 바늘 또 생각나는 바늘 뭐 있어요? 낚시 바늘 또 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엄마가 옷 키울 때 쓰시는 바늘 시계 바늘 낚시 바늘 맞죠? 낚시 바늘 시계 바늘 낚시 바늘 바늘 왜 시계 바늘이라고 했을까? 궁금하네 갑자기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야 다양하게 엄마가 요리를 하는 것처럼 이 시계 바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의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 더럽게 많네. 잔소리가 많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어떤 분은 한번 이야기하는 그 말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두 번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정말 주변에 선생도 없고 혼자서 애를 쓰면서 아코디언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주변에 선생님이 계시면 가서 배우셔도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4년 동안 아코디언을 배웠는데 이걸 연주를 못 하더라고요. 4년 동안 뭐 배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소리밖에 안 해요. 왜 4년 동안 배웠어요? 다른 데 배울 데가 없었어요. 사람 쏙 터지. 아니 왼손 쿵짝짝은 일주일만 하면 다 되는데 왜 왼손이 안 된다고 그래? 그건 선생님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애들 학교 보내놓고 집에서 엄마 아빠는 공부하러 갔잖아요. 뭔가 배워온다고 엄마 아빠는 생각하잖아요. 그 딸내미 야, 이 책 좀 읽어봐. 엄마 나 못 읽어. 선생님 뭐 가르쳐 주더노? 선생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한다고
다 못 챙겼어. 이 어린 애가 다 못 챙겼어. 이런 말 안 쓸 텐데, 몰라. 나 친구하고 놀았어. 이러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면서 친구들하고 놀 때 주위를 주먹, 순이야, 이리 봐. 이게 기억이야. 이게 니은이야. 선생님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학생이 쿵짝쿵짝이 안 된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 책임이래요. 자기 책임. 내가 음악 재능이 없어서. 아니에요. 선생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만 못하는 게 당연한데 최소한 두세 달 지나면 양손 연주가 돼야 돼. 되게 하는 게 선생이야. 아시죠? 이 시계바늘을 통해서 왼손 쿵짝 4분음표로 반주하는 법을 꼭 익히셔야 돼요. 시계바늘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야 다양한 연주 방법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계바늘을 선택했는데 손가락 운지 번호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 번호가 꼬이면, 잘못되면 연주가 잘 안 돼요. 손가락 번호를 꼭 잘 지켜서 그렇게 연주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 날 다른 사람들은 뭐 관광차 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지금 경상도 지방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지금 경상도 지방에는 황사 때문에 하늘도 누렇고 바다도 누렇게 보이고 모든 게 누렇게 보여요. 황사 지독하네요.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연주를 잘합니다. 고수가 됩니다. 아셨죠? 즐거운 토요일날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노세 젊어서 놀아. 지금 젊은 분들은 노시고 노래 따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열심히 연습하세요. 노는 건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도, 솔라, 도. 솔라도도 라솔미레도. 젊어서 놀아. 젊어서 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아코디언으로 멋지게 연주하면서 자기 감성을 표현하고 자기를 이웃과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표현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봄입니다. 낙화유수입니다. 봄날은 간다. 열심히 하셔서 멋진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